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예향 전북에서는요, 우리 도민들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에서든 전통 국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이 이미 문화가 일상화가 됐고요. 또 상설 공연이 정리하면서 얻어진 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국악이 대중화되기까지는 전북 도립국악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해로 벌써 도립국악원이 38년을 맞이했고요. 이제 내후년이면 4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우리 예양의 고장 전북 도립국악원의 역할과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 유영대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도립국악 원장 유영대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고향에 온 건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판소리의 고향이고 또 국악의 고향이고 또 전라북도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콘텐츠로 내세워서 앞으로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향이 남원이셔서 더 네. 믿음이 가고. 어떠세요? 이 도립국악원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10달 정도 되셨죠? 네, 10달 딱 됐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도립국악원 건축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네, 더 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요. 네, 네. 보내신 시간을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보냈거든요. 네. 오자마자 어떻든 뭐 여러 가지 공연들, 저기 모교 상설 공연부터 또 각 단체의 정기 공연들, 그리고 저기 찾아가는 국악 공연, 그리고 초대받은 공연들마다 어떻든 그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고요. 또 일일이 제가 또 찾아 같이 다니면서 또 뭐 어떻게 공연이 진행되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도립국악원이 새로운 부지에다가 같은 부지에다가 네. 새로 건물을 완성하게 되는데 내년 3월이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선 또 새롭게 어떻든 좋은 국악원을 꾸려나갈 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악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도립국악원의 작품이 네, 대중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악원의 단원들과 더불어서 호흡하시고 네. 작품의 질을 격상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좀 들리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공연 단체로는 창극단이 있고 관현악단이 있고 무용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오자마자 국악원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관현악단의 악장님 같은 분은 우리가 이제 어느 단체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거다. 모든 공연이 사실은 보면은 창극단 위주 공연이다 하더라도 무용단원들이 와서 함께 하고요. 또 밑에서는 관현악단이 반주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가 주도적으로 해가긴 해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3단이 같이 공연하고 우리 도립국악원이 함께 제작하는 그런 작품으로 나가고 있어서 퀄리티가 특히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우리 원장님의 이력을 샅샅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전문가 그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이미 고려대학교 국문학을 전공하셨고 또 네. 교수로 정년을 하셨고 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위원도 하셨고 네. 또 판소리 학회장도 하셨고 네. 국악방송 사장도 하셨고 뭐 다 이렇게 제가 보셨네.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수많은 또 책을 쓰셨습니다. 판소리에 대한 애정, 관심이 전공과 더불어서 어떤 고향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원이기 때문에 예. 그 시장에 나가서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시장에서 펼쳐 보이는 창극들, 장화홍련, 옥루몽 이런 작품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제 아주 기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가서도 주로 그렇게 공부했고 또 전주로 직장을 잡아오게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판소리 쪽에 아주 그래서 면담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예. 실제로 또 이성근 선생님한테는 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배워보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낯설지는 않고요. 게다가 또 이제 어떤 제가 평론 이런 작업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예. 국립극장의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을 6년 동안 맡게 됐어요. 그래서 작품 제작하는 그런 훈련도 했고 예. 비평하는 훈련도 있고 경영하는 훈련들도 좀 했기 때문에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문화 지수, 문화 경쟁력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요즘에 계속해서 유네스코에서 문화재 등재를 위해서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문화력, 문화 지수 이것이 요즘에 왜 이렇게 중요해진 것일까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좀 못 살고 못 먹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문화가 살갑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있고 뭐 그림 같은 것도 바라볼 수 있게 그렇죠. 되고 노래도 좋아하고 오페라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문화적인 안목도 커지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일 늦게 이렇게 눈뜬 것은 국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국악 공연 해설 같은 것들을 하고 나니까 친구들한테서 그전 저희들은 그 국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학교에서는요. 네네. 근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클래식에 빠져 들었었는데 대금 소리를 듣는데 왜 이렇게 멋지냐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된 거라고.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왔던 유전자들이 예. 이제 새롭게 각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악의 대중화를 넘어서 이제 세계화. 네. 그래서 우리 전북에는 전주 세계수리 축제가 네, 있습니다. 네. 판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고 있고 네. 서편제 동편제의 중심에서 수많은 또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네. 우리 전북이 배출한 수많은 명인 명창들이 계시는데 네. 권삼득 선생님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저희 그 국악원 자리터가 바로 앞길이 권삼득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권삼득이라는 분이 사실은 완주 분이시거든요. 맞아요. 이분은 근데 안동권 씨 양반 가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전대로 가게 되면 양반들이 판소리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판소리 광대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19세기 초반이 되다 보니까 양반들도 판소리를 즐기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광대들을 이렇게 뭐 불러다가 소리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냐면은 소리를 비평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안목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노래의 어느 부분이 틀렸다. 음률적으로는 어떻게 틀렸고 노랫말은 어떻게 틀렸다. 바꿔야 된다. 이런 비평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권삼득 선생은 정말 양국원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공장을 맹장을 책을 읽는 게 아니고 판소리를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좋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이건 뭐 어디 가서 권문세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판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뭐 아주 멍석마리를 해가지고 패려자손이라고 그래서 없애려고 하죠. 그런데 멍석마리에 깔려서 이제 막 몽둥이로 치는 건데 그러기 직전에 죽기 전에 소리를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소리를 해가지고 그 자기네 그 양반 친척들을 다 감동시켜서 좋아. 내가 안동관 씨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예술가로 사는 것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인정받아서 소리꾼으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 또 조선 창극사라는 판소리 역사책 가운데서 맨 앞에 나오는 분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사실 뭐 판소리 광대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판소리 광대로서 기록을 남기고 권삼득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소리를 잘하고 주변을 웃기고 또 울렸다라는 기록을 양반들이 남겨준 거예요. 사실 양반들이 배우는 글이 네. 판소리로 표현될 때 문학적이고 가사문학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발전을 해오잖아요. 네, 네. 왜 우리의 소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을까?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네. 그때만 해도 양반들은 이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예술 세계는 따로 있고 즐기는 예술 세계는 따로 있었고 판소리는 굉장히 천시했거든요. 예. 서민 예술이고 천민 예술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특히 판소리가 양반들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소리를 좋아하는 양반들을 흔히 좌상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소리꾼은 밑에 대청나 그 마루에서 저쪽에서 노래하고 양반들은 위에 딱 앉아서서 감상을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소리하는 소리꾼들이 뭐 특별히 교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를 직접 쓰고 노랫말을 바꿔가지고 시를 직접 주셨어요. 네. 이걸로 소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더 이제 판소리가 고급화되고 또 뭐 아주 그 대중성뿐만 아니고 양반 예술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왕가에서도 이 판소리 명창을 불러서 소리하게 되거든요. 예. 명창뿐만 아니라 소리뿐만 아니라
판소리 6바탕을 정리를 하신 고창의 신재효 선생도 있고요. 네. 남원으로 가시면 네. 가왕 송옥록 선생, 박초월 선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했습니다. 네, 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나고 자란 그 환경과 토대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 전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 전북 지역이 배출한 명인 명창들이 뭐 한국을 대표하는 명인 명창들일 뿐만 아니고 사실 한국을 대표한다는 것은 또 세계를 대표하는 명인 명창들인 거죠. 송흥록 명창은 우리가 가왕이라고 그렇습니다. 불렀고 우리 권삼등 명창도 당대의 최고의 명창으로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국악원에도 이번에 이제 새로 짓는 국악원에도 안에 조그마한 그 소극장이 있는데요. 제가 아예 이 극장을 권삼득 판소리 전용 극장 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조그맣게 붙이려고 그래요. 한 예. 관객으로 치면은 100여 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마이크나 이런 것 없이 직접 판소리 또 그 안에 악기 산조 연주 또 간단한 살풀이나 이런 춤 이런 것들만을 직접 공연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최고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러고 보니까 원장님 판소리 전용극장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판소리 전용 극장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도립국악원의 내년 3월 완공은 네. 오히려 판소리 학회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우리 전통문화예술 하는 분들에게 네. 굉장히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최고죠. 그리고 사실은요, 제 친구들이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극장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이제 판소리 전용 극장이 생긴다라고 제가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아주 작지만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와보고 싶다고 그런 친구들이 벌써부터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월부터 오픈을 하지만 여러 소리꾼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음향도 잡고 그래서 반사판도 세워가지고 5월 달 정도가 되면 정식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예. 최고 가는 인간문화재들 모셔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 그래도 저희가 한두 가지 그래서 좀 최고 가는 소개해 인간문화재들이 계시잖아요. 예. 판소리 인간문화재. 여기 우리 지역에만 해도 뭐 김일구 명창도 계시고 또 김영자 명창도 계시고 또 뭐 다른 데 신영희 명창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은 오후 3시부터 완창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좋은 고수님들 모시고 예, 최고 가는 관객들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요. 예.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쭉 해나가고 나머지 날들도 저희 도립국악원 식구들 또 다른 뭐 판소리나 이런 것 완창하는 무대가 그리운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저희가 잘 개방을 해서 좋은 극장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 전북의 소재를 가지고 이제 국악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네네. 내년 완공 이후에 함께 펼쳐질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은데 특히 권상득 명창과 함께하는 네. 그 소재 콘텐츠가 아주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 어떤 네네. 내용인지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권삼득이 아주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잖아요. 네. 세계적인 명창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뭐 아주 비루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소리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고 그리고 특히 양반광대라는 게 저희로서는 무형의 자산이고요. 또 양반이기 때문에 비로소 제대로 판소리가 대접받는 그런 계기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해는 한 3, 40분짜리 짤막한 가극 그러니까 복면가객 권삼득 이란 제목으로 만들었고요. 예. 아마 11월 3일 날 완주에서 그게 첫 번째 무대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목요 상설이 있거든요. 명인홀에서 열릴 예정인데 거기서 그 공연을 다시 한번 할 예정이고 내년이 되면은 완주군하고 저희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1시간 10분짜리 정도의 본격 창극으로 무대에 올리고 야. 그래서 뭐 우리 연지홀이라든지 또는 여기 전라북도 아까 14개 지역의 극장들이 다 있는데 예. 그런 곳들을 다 다니면서 이것을 무대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지금까지 목요 상설 무대를 네. 통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왔잖아요. 네네. 이제 14개 시군과 이런 전북의 소재 콘텐츠를 가지고 오히려 더 찾아가는 공연에 집중하겠다는 네, 원장님의 그렇게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전라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128년 전에까지는 전라도였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금은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네네. 전라 가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네. 1882년인가요? 조미 84년. 통상조약하고 이제 84년에 네네. 조지포크라는 그
네. 외교관이 와서 전라 감영을 방문했던 조빈예 행사를 네. 도립국가공원과 다시 재현하면서요. 저희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럼요. 어. 그게 왜 가능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감영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이런 만찬 또는 접빈하는 행사가 열렸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그 감영에 관찰사가 직접 이제 영접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1884년에 조지 포크라는 이분이 무관이에요. 미국 해군 상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배를 타고 쭉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오게 돼요. 한국에 오게 되면서 쭉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국빈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도 지역을 먼저 쭉 순회를 시키는데 이분이 기록을 다 남겼는데 가장 좋은 인상을 남긴 곳이 우리 전라 감영에서 베풀어줬던 공연, 또 음식, 접대 이런 것이었어요. 예. 그 책이 뭐 아주 두툼한 분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고 이분이 그날 봤던 공연을 쫙 기록했어요. 근데 140년 전 사람인데도 사실은 우리가 그때 감영에서 이런 공연이 있었을 법하다. 여기까지는 짐작을 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으니까 복원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공연들, 그분을 위해서 접빈 예로서 했던 공연을 이번에 이제 우리 도립국가원이 나서서 직접 한번 복원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조지 포크가 남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전라 감영을 복원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네네. 그 선화당이나 관풍로 앞에서 공연이 펼쳐진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그러면 이제 11월에 지금 다시 11월 11일 날 예. 오후 3시부터 감영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펼쳐질 예정인데요. 그때는 그 당시 관찰사가 손님을 맞이하는 주객이었으니까 그분이 우리 지사님이 직접 오세요. 예.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자치도가 마련됐는데 뭐가 도대체 전라북도가 특별한가를 이런 접빈예를 이렇게 복원해 내므로써 아 이게 진정한 K컬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실 전라 감영 복원할 때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네, 아, 네. 건물만 동그라니 이렇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네.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재현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의 공간이 역사에서 현재로 이어져야 될 텐데 네. 그런데 이 14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시 재현한다는 것이야말로 네. 전라 감영이 다시 복원되는 의미를 그렇죠. 이제서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다고 볼 수 저도 있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조지 푸크라는 사람이 그때는 이제 카메라 초창기여가지고 유리 원판 사진을 찍었던 때인데 이분이 사진 찍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무고춤을 그것도 이번에 재현이 되는데요. 무고춤을 출 텐데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대로 남겨놨고요. 또 관찰사 포함해서 거기 뭐 아전들이나 여기 관리들을 쭉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근데 그분들 사진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눈을 살짝 감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유리원판 사진을 찍다 보니까 노출 시간이 30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눈을 감지 말라고 하는데도 못 감아가지고 근데 전라감사 관찰사님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요. 호랑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관찰사님이 아주 매력적인 분인 게 이 젊은 친구가 미국인 젊은 친구인데 어떻든 통역을 통해서 얘기는 했겠지만 아주 용기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우리한테도 겸손하고 이런 걸 보고 관찰사가 내 나이가 이제 50이 막 넘었는데 너는 젊은 친구인데도 참 예절 바르고 훌륭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정말 이런 좋은 관찰사 또 이렇게 좋은 접빈하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전주야말로 정말 최고의 한국의 조선 최고의 도시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하는데 이런 대접을 좀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주 가서도 좀 저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순신이 만들었던 거북선을 보러 이 통영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한양으로 돌아와요. 그 이유가 전주만큼 융숭한 대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우리 도립국악원의 이제 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 이제는 또 어린이예술단까지 네. 굉장히 여러분 우리 도의 굵직굵직한 행사들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도민의 날부터 비롯해가지고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이 방송 시점으로 보면 이미 이제 끝난 지나갔죠. 시점이 네,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난 9월에 어떤 독일과 네덜란드의 선진지 농업 견학으로서
도지사와 함께 우리 그렇습니다. 도립과학원 창단이 가서 네네. 그분들께 또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왔습니다. 네네. 아, 굉장한 우리 도의 위상을 보여주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무슨 뭐 케이팝이라고 하더라도 케이팝이 간 것하고 진짜 우리 한국의 진짜 문화의 정수인 판소리에 가서 판소리로 노래 불러주는 것하고는 질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크게 인기를 누렸고 호응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 이틀 동안은 우리 무용단이 또 가서 또 아주 멋진 공연을 같이 만들어서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유상도 많이 높여주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왜 특별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산 증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17개 시도로 보면 인구 숫자나 경제 지표로 보면 정말 하위다, 네. 꼴찌다 이런 얘기합니다만 네, 김관영 지사가 어느 행사장에서 네. 문화재 수로 보면 우리가 경기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 경쟁력의 시대에 우리 전북도는 우리 도민들은 이제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공연과 그러한 진짜 모습 실력이 이제 도립국악원의 부활로 함께 이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요 이제 서울에도 소리꾼들이 많이 있고 전주나 이런 데 가서 소리할 기회가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는 다 자신 있게 다 소리를 하는데 전주에 소리를 하러 온다고 그러면 약간 오갈이 든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전주의 청중들, 전주의 관객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임새 넣을 때 추임새를 넣어주고 네. 소리가 좀 아니면은 금방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두려우면서도 제일 가고 싶은 소리하고 싶은 고장이 또 우리 전주이기도 합니다. 예. K푸드 하면 뭐 단연 전주고 네. 뭐 K드라마, K팝 이제 한류 시대에 네.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시대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장점이 이제서야 발현되는 시대가 아니겠느냐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식을 포함해서도 그렇고 네. 그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발산하는 그 가장 출발점이 이 예술 문화가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원장님 가지고 있던 포부를 하나하나 더 실현시켜 나가는데 많은 힘을 네. 우리 행정에서도 잘 주고 있나라고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민간 네, 초대 네. 원장이시니까. 어떤 실정을 말씀드리자면은 예. 아직도 제가 많이 목이 마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받았던 공연 예산에 비하면 뭐 2배, 3배 이 정도까지는 확보해 주셨으니까 네. 도에서도 그만큼 어떻든 이게 정말 전라북도가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콘텐츠가 되는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는 거기에 걸맞게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그 가명에서 복원하는 것이 요번 것만은 아니고 내년에도 이 포크라는 사람이 한국 음식을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시도 해놨어요. 그리고 한국 의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묘사를 해놔가지고 이게 해마다 그날이 되면은 가명에서 하든지 해서 조지 포크의 날이라고 하면서 저희는 사실은 이게 전라북도하고 미국하고의 관련성 그런 어떤 친화도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시켜서 한번 잘 이끌어 나가 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국악원 유영대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의 위상이 엄청나구나. 더욱더 살만한 고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만 판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악이 네, 있는 네. 건 아니잖아요. 네. 조금 더 전북만의 차별화된 판소리, 차별화된 국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자양분은 다른 어느 곳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에 가서 좀 연구년을 보내다가 왔는데요. 세계 무대로 나가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나라의 문화가 제대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판소리를 특화시키지만 창극, 또 무용, 또 관현악 이런 작품들을 갖고 세계화시키는데도 정말 박차를 가하고 싶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드리면서 원장님이 살아오신 길 속에서
이 도립국악원장님의 역할을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국악원 유영대 원장님이 남긴 그 가치가 우리 도민들에게 더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내년 3월 많이 기다려 주시라고 도립국악원 많이 응원해 주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우리가 특별자치도잖아요. 예, 내년에는 거기에 걸맞게 우리 도립국악원도 더 멋진, 더 우아하고 기품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더 울리고 웃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서 오늘 전북 도립국악원 유영대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공연이 매일같이 쏟아지면 뭐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도민이 그 공연에 함께하면서 문화지수도 올리고 또 공연에 임하시는 분들께 격려의 박수도 보내면서 함께 상생할 때 그때서야말로 비로소 올바른 또 완전체의 문화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도민들 주변에 이렇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이 많다는 것, 전북 도립국악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